아니 외롭다고 아기 낳자고 쫄르는 게 어딨어요. 이분을 임신시킬 게 아니라 본인이 임신을 해야 될 것 같아. 남자가 이 정도면 남자가 인공으로라도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건가? 저는 29살이고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 되었어요. 남편은 30살이고요. 저희는 제가 직장일을 하고 남편이 전업주부예요. 아, 부럽다. 전업주부. 제 월급이 세금 떼고 700 정도 되고 남편은 원래 130만 원이었는데 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서 먼저 전업주부 하고 싶다길래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그리고 여자가 700만 원이거든요. 700만 원이면 거의 연봉 1억이란 얘기예요. 솔직히 29에 700 받는다고 하면 세금 떼고 엄청난 엘리트야. 근데 남자는 130만 원이야. 이거는 최저시급 정도거든. 최저시급이 안 될 수도 있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연 남편이 130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마누라만큼 받을까? 왜냐하면 세상 논리가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무 시간도 길고. 돈을 적게 받으면 스트레스나 뭔가 조금 적어. 그러니까 머리를 들쓰던가 아니면 조금 뭐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좀 적거나, 물론 최악은 그거지. 돈도 적게 주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데가 최악이긴 한데 너무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많이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냥 사장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인원은 그냥 간단한 일을 시켰을 텐데, 아무튼 그래요. 전업주부 누구나 꿈꾸는 일인데 남편이 아주 참 좋아. 결혼을 잘했어. 근데 뭐가 문제일까? 어쨌든 남편이 일을 관뒀어요. 네, 전업주부 하고 싶다길래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집안일 깨끗하게 잘해놓고 제 아침밥 한 번 굶기지 않아서 기특하고 좋아요. 그래, 살림을 잘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명절 같을 때 시댁을 먼저 가긴 하지만 시댁 가서도 신랑이 집안일 다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랑이 부모님 용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돈 문제. 그러니까 결혼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혼 사유가 뭐 바람이다 아니면 성격 차이다 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로 좀 많이 헤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성격 차이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남편이 도대체 뭔 얘기를 했을까나? 그런데 얼마 전에 신랑이 부모님 용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원래는 양가 부모님께 50씩 드렸었는데 지금 시부모님 사정이 안 좋다고 시동생 학비만이라도 내주자고요. 시동생이 지금 25살이고 3학년인데 기숙사비에 학비까지 해서 한 학기에 550이 나와요. 그럼 1년에 1100만 원이고 한 달에 거진 100만 원 꼴인데 시부모님 용돈은 그대로 50만 원 드리고요. 추가로 시동생 학비를 내주자는 거예요. 네, 이래서 막장 남편이에요. 오늘 주제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시동생이 25살에 3학년이라는 얘기는 아마 군대를 갔다 온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알바를 해야지. 돈이 없으면 동생 학비를 다 대주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남자는 지금 돈도 안 벌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 있고 전업주부면 뭐 인정을 하겠는데, 저희 아직 집 대출금도 5천 남아있는데 신랑은 집에서 혼자 있기 외롭다며 아기 낳자고 쫄라대고, 저 아기 가지면 출산휴가 쓰고 그럼 그동안 수입이 없어서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시동생 학비까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외롭다고 아기 낳자고 쫄르는 게 어딨어요. 뭐 외롭다고 제가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그런 거 키우는 거는 봤어도 아기 낳는다고 덜 외롭지는 않을 텐데. 아기 어차피 소통도 안 되고 울어대고, 그리고 아기 낳으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여성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인데 이 여성분이 지금 700만 원을 세후로 받을 정도 엄청 엘리트인데 이분을 임신시킬 게 아니라 본인이 임신을 해야 될 것 같아. 남자가 이 정도면 남자가 인공으로라도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건가? 남자가 임신해서 남자가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학비까지 힘들다, 그냥 한 달에 20에서 30씩 더 드리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하니 좀 섭섭해 하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면 되게 적절한 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한 3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래도 1년에 360 정도거든요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동생이 그냥 알바하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다 대달라고 그래. 연애 초기 때부터 신랑이 애 같아서 의견 얘기할 때 조근조근 이유 말해가며 말하던 게 배어서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도 여자가 29이고 남편이 아까 얼마라고 했지? 30이라고 했나? 그치. 그리고 남편이 연상인데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누가 보면 남편이 한 5살 연하인 것 같아. 그래서 여자가 돈 다 벌어오고 남편이 애처럼 굴고 하면 뭐 남편이 한 25세 여자가 한 30이면 되겠는데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막장 남편이지 뭐. 연애 초기 때부터 신랑이 애 같아서 의견 얘기할 때 조근조근 이유 말해가며 말하던 게 배어서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맞벌이를 하자니 제가 직장 가사 분담할 자신이 없고요.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체력이 안 따라줘요. 신랑이 전업주부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맞벌이 하게 되면 일주일에 2-3번 정도 도움이 쓰려 했던 것도 있어요. 아직 확실하게 이야기 끝난 건 아니고 계속 이야기 중이긴 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치, 130만 원
남편이 벌었으면 가사도우미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쓰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글쎄 차라리 남편을 다시 직장으로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정주부로 되어 있으면 어차피 이제 커리어가 젊은 나이에 다 끝나버리면 어디 나중에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가정도우미를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해서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그러면 동생 돈 주면 되겠네. 여성분이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착한 것 같고, 남편이 약간 얘기도 보면 뭐 약간 애 같고 막 그래서 잘 조율하면 그래도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